이번 시간은 심경 제2항 원기포행 이제 7정에 대해서 풀이하겠습니다. 제1항이 천근태영 백제 종령이었는데요. 사실 2항하고 1항이 묶여서 사실 한 구절 비슷하죠. 이 공부해 나가는 과정을 처음부터 풀이하신 거예요. 요거 좀 1, 2, 3개, 3항쯤 가서부터 벌써 이제 계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초기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천군태영 백제종령이란 것은 마음이 편한 천군, 마음이 편안하면 백제가 온몸이 다 따른다. 이거는 이제 성의정심 수신제가 지구평자 공자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대학은 정식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실제로 그 단계로 공부가 진행이 돼요. 그래서 성의 정심은 좀 더 뒤에도 이제 원래 처음부터 계속 가는데, 정심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갑니다. 같이 붙어갑니다. 단계별로 계제가 있어요. 정도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의도 마찬가지, 정성도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정성이 곧 계제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예요. 정성의 깊이도 갈수록 깊어집니다. 정심의 깊이도 같이 깊어져요. 정심 바르지 못하고는 공부는 바른 게 다입니다. 사람은 바른 것이 다예요. 바른 거, 선한 거, 바른 거. 바르지 못한 건 반드시 탈이 나요. 이 괴로도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바르지 못한 거는 천지간을 운행하면서도 반드시 탈이 나요. 바른 게 기본입니다. 바르지 못하고는 계제도 못 나가요. 같은 겁니다, 그 말이. 바르다는 게 바름의 정도 차이, 계제라고 말이 돼요. 성의, 정심, 정심이 이제 바른 거고, 성의는 이제 정성의 깊이가 곧 계제, 이것도 같은 말이에요. 앞에 이제 천근태영 백제종령은 그런 마음이 어느 정도 기본이 공부자로서의 기본 소양이 갖춰져야 백제종령이 되겠죠. 온몸이 다 따른다는 뜻인데, 몸은 정신이 하자는 대로 몸이 따르니까 정신도 발음이 어느 정도 공부하고자 하는 단계에 들어섰고, 자꾸 어느 정도 공부 앉는 것부터, 자세 잡고 앉는 것부터 안 돼요. 시작하시면 알아. 그때쯤 가부자 너무 힘들어서 못하고 반가부자만 하고 시작하시는데, 반가부자도 5분도 못해요. 처음에는 저려서. 그걸 할 수 없어요. 차근차근 해나가면서 나중에는 하루 종일도 앉아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뿐인가 어디? 몇십일도 앉아있지? 병들지 큰일 나죠 사실은. 정상적인 차원에서는 몇십일 고사대로 고도로 앉아있었다. 예를 들어 2달을 앉아있었다. 입정 들어간 동안. 입정이 들어가면 그게 이제 마치 다른 차원으로 분리되든 뭐 그런 게 있어. 그래가지고 그게 멀쩡한 거지. 아니 뭐 굶어 죽었지. 그죠? 2달간 물 다 먹고 아무것도 안 먹고 어떻게 살아 사람이. 그러니까 이치적으로 설명이 안 돼. 생물학적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다고 신이라 우리가 진짜 신이라 그래. 그걸 아셔야 돼. 기본적으로 그래. 뭐 쉽게 조금만 들어가면 그래요. 공부 들어가면 우리가 바로 신이란 걸 바로 알 수 있어. 그래서 이제 천근태영 백제종령이란 말은, 천근태영 자체가 벌써 마음이 고요해갖고 굉장히 편안한 사람, 웬만한 가지고 되겠어요. 욕심 같은 거 다 떨치고. 그래 기본적으로 그게 돼야 되겠죠. 어느 정도 차이인데, 기본적으로 공부 시작하려고 해도 공부하고자 하는 성의도 있어야 되고, 공부에 대한 성의, 그것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회 이런 주변에 이런 것들을 떨칠 수 있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공부하자고 하는 의지가 바른 거여서 그거 안 쉬워. 바르지 않은 사람은 이거 접근도 못해. 안 시켜주고. 바르지 않은 사람은 벌써 마음이 영혼 작다는 얘기랑 같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천군태영 백제종령이 벌써 이거 좀 그게 공부 단계 왔다 이 얘기야. 준비가 됐다는 뜻이랑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원기포행 이제 7정. 벌써 원기포행이 원기 공부와서 기운을 돌리는 걸 뜻해. 단전호흡을 뜻해. 그것도 그냥 일반 폐호흡은 호흡 아니고, 일단 폐호흡을 해서 저도 이제 가르치기를, 제가 경우도 뭐 한 2달 정도, 일반적으로 2달 정도 폐호흡을 해서 20초까지 늘리는데 한 2달 걸려요. 그러니까 호흡을 늘리는 연습도 되고, 그리고 앉는 것부터 이런 기초를 다지는 게 돼. 한 2달 걸리거든. 앉아서 쉬지 못하던 사람 한 2시간은, 기본으로 2시간은 앉아서 하는 거야. 일단 한 시즌 2시간. 자축면 진사오미 진유 신유술에 12지. 한 시즌이 2시간이야. 한 시즌은 기본적으로 앉아서 해야 돼. 공부는 하늘에 1시간 같은 거라 그래요. 그게 뭐라 해야 돼, 상처나고 같은데, 그래서 그런 건데, 어쨌든 시간 단위가 그래. 그렇게 계산을 해줘. 위에서 점수를 줄 때.
응? 그래서 한 시즌을 기본으로 하는 거야. 2시간 꼭 꼬박 앉아 있어야 되는데 숫자는 안 되지 당연히. 기본이 고기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청구 대응 백제 종용만 해도 벌써 어느 정도 기초는 닦였다 이렇게 되는 거야. 단전 호흡할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어야 돼. 단전 호흡에 들어갔어야지 그러면. 그래야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이제 원기포행 이제 지정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기초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황이 천군 대응 백제 종용이고, 그래서 원기포행 이제 실정은 원기포행은 조식 진짜로 단전 호흡을 뜻해. 하단전까지 길 뚫어서 단전 호흡하는 하게 끝까지 돼 있어야 되고 기초가. 거기서부터 이제 원기포행 하단전 뚫려 있어야 하단전이 잡혀야 그러니까 전송지루라고 합니다. 폐에서부터 기도까지만 있고 폐까지만 있고 기룹지 공기 가는 길이가 기잖아. 우리가 공기랑 같은 거잖아. 그게 하단전까지 가야 되죠. 위도 뚫고 저 아래로 가야 되죠. 길 없으니까 못 가지. 가요. 근데 왜? 기는 물질보다 상위 차원이야. 물질이 아니야. 가. 못 간다고 생각 안 하면 안 가지 당연히. 간다고 믿고 하면 가. 실제로 우주 이치가 그래요. 된다고 생각하고 하면 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조신수조법 강의라고 그래가지고 1, 2, 3편 있어요. 15분짜리. 그거 먼저 못 보신 분 그거 보고 해가시면서 하루아침에 안 돼. 이 공부는 시간 오래 걸려요. 세상에 이거보다 좋은 건 없는 거고. 아, 이 신선이 되고 불사신 되는 건데 쟤조차 안 죽고 계속 살아. 영원히 살아. 실제로 그래. 그런 거니까 어떤 공부보다 최고로 좋은 거. 아, 진시황이 이걸 신하들한테 막 불러줘. 불사약 찾아오라고 그러고 자기도 수단에 힘썼어요. 죽을 때까지. 근데 못 이루고 죽었지. 뭐 신선됐다는 기록 없으니까 못 이룬 거죠. 신선했으면 신선됐다는 기록이 남아요. 특히 뭐 옛날에 왕들은 사가지고서 다 기록을 했잖아. 우리는 못 하셨지. 어쨌든 신시한테 중국 사람 아니고 우리 다 중국이란 건 없었고 아예 그렇게 하시면 돼. 중국이란 거 없었어. 1940 몇 년도에 만들었어 나라를. 우리 망하고 우리 쪼갰다고 우리를. 한두 개도 아니고 일본도 쪼갠 거고, 일본 거기도 우리가 고려였다다. 전 세계가 고려였다. 다 쪼갰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원기포행이라는 것 자체가 조식 수련을 뜻해. 이게 쭉 해나가는 과정이야. 이해실 정도. 이제 먼저 이제 그 1, 2학년 준비 단계였다. 그거를 먼저 시간에 얘기를 안 했어가지고 지금 한 거예요. 보충 설명한 거예요. 원기를 펴서 행하여 원기포행 글자 그대로입니다. 포는 펼친다는 뜻이에요. 포 쭉 펴지잖아. 그 뜻에 포가 펼친다는 뜻이 있어. 포는 넓게라는 뜻도 있고, 행은 뭐 행한다는 거고. 원기를 펴서 행하여 글자 그대로. 항상 봉수는 풀이는 글자 그대로야. 그게 제대로 된 풀이야. 의역일 때 빼놓고. 이거 봉수님도 의역은 맹간이 안 하셨어. 글자 그대로 그냥 써서 이렇게. 이걸 보고 알아야 돼. 깨달아야 돼요. 단기가. 이걸 보고 알아서 저처럼 이렇게 막 풀이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게 진짜 아는 거야. 읽기만 해서 읽어서 아는 거 아는 게 아니에요. 들어서 아는 거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걸 항상 조심하셔야 돼. 특히 이제 총명한 사람들, 머리 좋고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알으면 금방 다 외워지기도 하고, 다른 것까지 학교도 금방 다 알아. 외우고. 총명한 사람들은 뛰어난 사람이 해. 분명하게 맞아.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가끔 단점이, 제 막내 외삼촌이 그렇게 수제했어요. 저 어머니도 그러셨는데, IQ가 150 넘고, 뭐 세상에서 뭐 특별한 아주 수제. 천재까지는 알지 몰라도 누구나 다 아는 인정하는 그런 주제였어요. 봉수님 백수산적인 고함이라는 책이 있어요. 쉽게 쓰셨어. 외삼촌 나이 차이 많은 7살 위인데 읽어보시고서는 그쪽에 관심이 계셨던 분이에요. 다 아는 거다 해 이렇게 말씀하셨어. 아는 거 같아도 아는 게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들은 물론 다른 사람보다 많이 알지. 모를 거를 알지. 명석한 사람들 그런 게 있어요. 훨씬 뛰어나지. 사회에서는 그런 사람 세상을 이끌어가 실제로. 그런데 그 함정이야. 다 아는 거다고 생각하는 게 함정이야. 모르는 거야. 전혀 모르. 그게 아는 게 아니야. 더 공부를 해 나가야 되는 거지. 진실로 깨달아야 아는 거야. 그분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 명석하신 분들, 뛰어나신 분들, 준비도 되게 영혼이 크다는 뜻도 돼. 그런 분들은 사실은. 그런데 그런 함정에 빠질 수 있다. 이거 아는 거 아니다. 그래서 항상 얘기해요. 보고 들은 거, 보고도 이거 말고. 처음에 보셨을 때, 제 설명 없었을 때, 이게 뭔지 아시면 아는 거야. 알아서 저처럼 설명할 수 있으면 아시는 거야. 처음에 읽고 나서 말고, 읽기 전에, 먼저 앞에 제가 그래서, 풀이할 때도 항상 스승님의 원전을 먼저 이렇게 앞에 심경이잖아요. 이렇게 따로 이렇게 제풀이 전에 하나를 미리 해놨어. 처음부터. 항상 이렇게 풀이를 해. 원문을 이렇게 싣고, 에? 주의 없이 봉수스님 풀이만, 우리의 위에 큰 경구가 있고, 그 밑에 달렸잖아요. 풀이가. 지금 조금 아까 설명한 것처럼 풀이가 달렸잖아요.
마음이 편안하면 온몸이다. 말을 잘 듣고 백제종령 원급포용 이제칠정 원길표현하여 실정을 가지려니 한다. 이제칠정 글자 그대로 뜻인데 이런 거 말고 요거만 달린 원문을 이렇게 딱 제가 이렇게 앞에 먼저 싣고 그 뒤에 이렇게 다시 한 구절씩 풀이를 해나가는 건데 이유가 먼저 이걸 제 풀이를 보기 전에 먼저 읽어보시고 본인 스스로 얼마큼 아는가를 먼저 생각해보고 모르는 사람은 하나도 몰라. 하나도 생각이 안 나. 대부분 다 그러죠. 깨달아야 성통 것도 조그마한 거 말고 그래야 그제서 풀이도 안 돼. 사실은 그러고 더 가야 되는데 저도 그래. 제 경우는 그랬어요. 뭐 다른 분은 또 다를 수도 있지만 그죠? 세월이 좀 지나면 또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자기가 어느 정도 맨 처음에 썼나 어디 경력풀이 어디에 썼는지 지금 제 이 말을 제가 썼는데 먼저 자신이 얼마큼 아는가를 확인을 하고 아는 사람은 그냥 안다고. 깨달아 진짜 아는 사람은 이거 갖고 아신다고. 저처럼 이렇게 주제를 달아서 설명할 수도 있어야 돼. 이게 하는 거야. 그걸 하셔야 돼. 지 풀이 설명, 풀이 이렇게 비유해서 해놓으니까 이거 두고 어떤 사람 자기도 똑같이 한다. 저하고 똑같이 한다라고까지 말하는 사람이 있어. 읽어보고 설명이 쉽고 하니까 이제 이거 형이하학이야. 이건 우리 공은 이거 형이상학이야. 이걸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걸 하셔야 돼. 세상에는 그걸 안다고 해. 모르는 거 그렇게 해서 시험 대학이고 뭐 그렇게 해서 써내면 점수 해갖고 학점 주고 안다고 쳐주죠? 형이학은 그런데 형이상학은 아니다. 실질은 몰라. 이 말도 나중에 그 비슷한 얘기가 있어요. 뭐 여건 기사전이었나 뭐였나. 제가 풀이해놓은 걸 보고서 자기 똑같이 한다고 저한테까지 와서 얘기를 했어. 저랑 똑같이 한다고? 욕심 많은 사람이야. 그런 사람은 그랬어. 그랬더니 나중에 다른 누구한테 시간이 지나니까 제 설명을 다 잊어먹은 거야. 자기가 모르면 잊어버려요. 자기가 진짜 아는 게 아닌 거는 시간이 지나면 이 말을 기억을 못하고 잊어버려. 그러면 그 사람 말이 처음 본 것처럼 처음 보는 것처럼 한 개도 모르겠더라. 그런 소리 했다 그러더라고. 제가 자주 그런 소리 했어요. 어거지 외우면 시간 낭비다. 실제로 그래요. 아는 척 하려고 모르는데 아는 척 하려고 막 어거지 외우기도 해 사람들. 그런 사람 있어. 욕심 많은 사람은 시간 낭비. 그럼 그때는 아는 것 같아. 시간 한두 달 지나잖아. 맨날 그거만 외우고 있을 수는 없죠. 그쵸? 바보짓이 이것도. 다른 거 해야지. 공부해야지. 그럼 이걸 잊어버려. 싹 잊어버려. 처음 보는 것처럼 하나도 모르는 거야. 모르면 그게 뭐 알고 모르고 그런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해온 거는 그러니까 사회에서는 그렇게만 하면 그때만 그렇게 하면 안다고 인정을 해주는데 아니다. 형이상학은 아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거 헛짓이고 헛짓입니다. 시간 좀 지나면 잊어버리는데 남한테 자랑하려고 응? 자랑하고 할 때나 필요한 거잖아. 아는 사람은 자랑할 필요가 없어. 아는데 언제든 나와. 저기서 언제든 나온다고 아는 거는. 이렇게 잊어먹질 않아. 기억은 닫아놔 물론 자꾸 닫아 기억을. 좀 생각하면 다 나와. 금방 다 나와. 그냥 떠올리면. 그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함정에 빠지시면 안 된다. 명석한 분이실수록 그래. 응? 그래서 뭐 안다고 생각하고 안 하면 안 나가는 거지. 그래서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하지만 입정에 두셔야 돼. 그리고 입정에 들어가려면 기운을 쌓아서 원신을 여기를 벗어나야 되고 그래야 호루가 입정 단계가 있어. 호루가 찐도. 그래야 진짜 그때서 본질을 봐. 상천을 가야 돼. 상천을. 우주 구조도 알고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 그럼 세상 보는 눈도 들고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져요. 근데 차츰차츰 더 알아서 나가는데 사람이 뭔지를 알고 삶과 죽음도 뭔지 알고 지금 그거 하는 사람 거의 없어. 아무리 박사 두고도 몰라. 알 수가 없어. 본질 알아야 돼. 기운을 쌓아서 영혼을 키우는 수밖에 없어. 이 불사신이 되는 길이야. 신선지경 이후에 나가는 애 그것도. 보수면 신선인데 그때부터 진짜 공부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준비 과정이야. 차근차근 나가고 그것도. 모르신 거라고 일단 생각하시라고. 처음 봐서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제가 경련풀이 앞에서 쭉 해서 제가 이게 동영상에서는 이런 건 안 실었죠. 바로 1항부터 해서 풀이가 나갔는데 이렇게 제 책에 항상 제가 뭐 풀이할 때는 이런 식으로 옥추경, 신경 이것도 이렇게 옥추경, 심경 해가지고 응? 봉수님이 발췌해놓은 경전 8개인데 그거 먼저 제가 쭉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중에 이제 천무경, 삼미진고, 시민경 먼저 했고요. 그게 가장 먼저. 하나님 가르침, 진짜로 하나님 가르침.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 전 종교인 아니고, 종교 따로 없어. 정신 공부자일 뿐이야. 수행자야. 선비야. 에? 신선을 준비하는 사람. 신선 자기 갖추긴 했어요, 제가. 이상하게 느리시고, 별거 아니야. 얼마 하면 되는 사람 다 뛰는 거야.
지금은 이제 그게 묻혀있고, 과거보다도 더. 그래서 없는 것처럼 떠들고 막 그렇게 만들어놨지. 아니에요. 우리 역사에도 수도 없이 있어. 많이 있었어. 흔적들도 많고. 늘 있었던 거다, 원래. 그래서 먼저 이렇게 써놓고, 하여튼 그걸 보시고, 경전을 보고, 진짜 본인이 아시는 거는, 경전을 보고, 뿌리 없이, 요거만 가지고, 봉수님 뿌리만 보고, 뿌리 없이도 알아야지, 원래. 없이도 안다고. 저 역경 공부할 때도, 이런 거 하나도 없이 원문만 노트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원문만, 그거 가지고 공부했어요. 제가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글자를 크게, 제가 노안이에요. 글 쓰는 작업을 했었었는데, 노안이 왔을 때에 1년 내내 이 돋보기 쓰고서 화면 보고 글 쓰고 하느냐고 노안이 심해져가지고, 이렇게 계사전 풀이 이렇게 다 원문만 가지고, 한자만 가지고, 이것만 가지고 써서 들어가가지고 이걸로 공부하면서 뭐 중용 대학 되게 그랬습니다. 대학 중용 이렇게 앞에서부터 이렇게 맨 처음에 이게 대학 중용 대학부터 썼나. 예, 처음에 이렇게 중용 장구 이러고 본문만 대학도 있을 건데, 그다음에 경전도 이렇게, 예? 상약 시민경 뭐 여기 도의성장 심경 옥수경 도의성장입니다. 뒤에 할 겁니다. 그래서 경전을 다 이렇게 제가 풀이한 거죠. 통고경 이렇게 원문만 이렇게 써서 봤어요. 응? 역경도 이렇게 이건 3개 수레둔 풀이 하나도 없이 이렇게 원문만 이걸 가지고 공부하고 덜덜덜덜 다 외웠어요. 통째로. 실제로 이거 깨달아서 경전 원문만 가지고 풀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 성통한 사람이 거의 없잖아, 세상에요. 없어요. 잘 없어요. 옛날에 있기도 하고 아주 없지 않지 있지. 그랬어요? 근데 그런 이런 풀이를 안 했고 저처럼 이렇게 밑에 안 달았고 달 필요가 없는 거야. 근데 이거만 이렇게 알고서 이걸 못 알아고 풀이를 할 수 있어야 그게 아는 거라고. 저도 보세요. 이게 뭐 보거든 게 있으면 풀이 할 사람도 없고 통통한 사람이 없으니까 저보다 모르는 사람 풀이 제가 읽을 필요가 있어요? 헛소리만 해놨겠지요. 여기든 뭐든 깊을수록 더하고 경전은 죄 그렇습니다. 경전이란 것은 전부 다 이렇게 쭉 해서 끝까지 여기 서계전인데 서계전 전부 다 64기 끝나고 뒤에 서계전 뭐 이렇게 있고 한데 설계전 서계전 뭐 그렇습니다. 설계전 여기 64개까지 하수미제 이렇게 원문만 가지고 공부했어요. 모든 경전도 다 풀이까지 하면 뭐 역경풀이는 뭐 이렇게 두껍지. 풀이 자체가 볼 게 없으니까. 그리고 제가 여기 이런 글자보다 이거 무지하게 크죠? 글자가 엄청 크죠? 제가 돋보기 안 쓰고 볼래니까 이렇게 글자를 키워 가져갔어요. 돋보기 쓰니까 눈짝 떠버리잖아. 돋보기 안 쓰고 보려고 글자를 왕창 키워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큰 게예요. 대략 두 칸에 한 글자 쓰는 식으로 썼어요. 대략 이 책의 요 글자하고 크기를 비교를 해보시면 한번 넣는 글자하고 이 글자하고 보시라고 얼마나 큰가. 훨씬 더 크죠? 배도 더 커요. 돋보기 안 쓰고 보느냐고. 이렇게 해서 이거 가지고 보면서 산에서 공부. 역경 그래서 본 거고 다른 경전들은 제가 이제 한번 보냐고 밑에서 주로 산에 있으니까 공부는 밑에서는 쉬는 시간 같은 거야. 먹고 저기 다른 일 보고 막 이러고 내려와 있으면 막 이상하게 십몇도 소모를 해. 공부할 때 8개월을 공부해요. 산에서 9월에 올라가서 5월에 내려오거든요. 9월 초에 5월 초에 내려와요. 송악가를 날리면 못 있어서 비염 심해갖고 제가 그랬었거든요. 못 있어도 입으셔도 한번 특히 처음에 한번 그거 결제기간 맞춘답시고 더 하다가 안 끝내고 끝내고 내려와서야 되는 거야. 안 그런다고 송악가를 날리는데 버티다가 무지하게 심해져가지고 더 고생하고 이제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 뒤부터는 송악가를 날리면 이제 5월 초에 8개월 있습니다. 밑에 4개월 정도 있고 그럼 내려와서 바로는 좀 놀아야 돼. 게임이라도 뭐 하루 이틀 하면 벌써 질려갖고 이런 거를 그렇게 하고 막 쑤셔대갖고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심신도 그렇고 풀어줘야 돼요. 쉬어야 돼요. 심신도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한동안은 좀 틈에는 좀 쉬고 잘 먹어야 돼요. 부지런히. 그래서 한 20kg 쪄야 돼. 4개월 사이에. 그러면 8개월 사이에 20kg 빠지고 내려오는 겁니다. 비축이에요. 체력이 그렇고 체력이 딸려서 빠지는 거니까. 체력이 딸려서 이렇게 20kg 빠지고 내려오는 거니까 15kg, 20kg 그래요. 한개월 공부하면 체력이 너무 달리죠?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주로 이제 산에 있으니까 밑에는 쉬는 데 같은 거야. 그래서 밑에 들어와서는 공부하기 이렇게 안 되더라고. 그전에는 안 그랬지요. 완전히 입산에 공부하게 된 이후로는 그렇게 돼서 쉬어줘야 되더라고. 그래야 올라와서 공부가 해요. 심실. 신선들도 놀러 와요. 몇십만 년 공부 계속 하시는 거야. 성촌에. 이 지도인물 안 하시는 신선들. 전문 수준의 신선들. 뭐 정확하게 얼마나 하는지 모르고. 그래서 시간 단위가 우리랑 틀려. 지상천만 해도 12,000년이에요. 12,000년이 거기 1년이야. 우리가 1년, 여기서 저 같은 경우도 몇 년 공부할 때 몇 년씩 하잖아. 할 때 쭉 하거든. 거기서도 뭐 한 몇만 년이고 공부하다가 시험을 하면 계속 찔러대. 세교풀로 내려와.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요것만 가지고 알아서 풀이를 할 수 있어야, 예를 들면 풀이를, 그게 아는 거다. 저처럼 이렇게 풀이 해놓은 거 보고 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항상 그렇게 말하는 공부자도 있다니까, 그런 사람이. 빡빡우기 아니라고 해도 빡빡우기여. 그런 사람도 있어. 저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이런 풀이와 또 이런 거를 경전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천부경부터 보고 들은 게 한 개도 없어. 천부경 81자, 9981자잖아요. 제가 굉장히 많은 페이지로 파레에서 풀이를 했어. 천부경은 특히 풀이 페이지 자리를 91자 풀이를 굉장히 많은 페이지를 가지고 풀이를 했어요. 그리고 저 같은 풀이 설명 어디에도 없지? 어디에도 없어. 어디에도 없고, 저는 다른 사람 풀이를 볼 생각도 없고. 당연하죠? 그냥 다 범인이 풀이한 건데, 그것도 하나 하셔서 뭐좀 아신다는 분이 풀이하신 거지만 풀이도 안 돼. 한점만 안다 풀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어느 정도는 아셔야 풀이도 되는 건데 그나마. 근데 본질을 모르시는 분이 풀이한 거니까. 가끔은 엉뚱한 소리도 많이 하셨어. 모르니까. 그런 걸 볼 이유가 전혀 없지, 저도. 그러니까 그 원문만 가지고 써가지고 보는 거예요. 원문 어디고 제가 한번 그렇게 좀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어서, 역경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모르는 자들도 많고 그렇잖아요. 모르는 대로, 자전도 없었으니까 모르는 대로 그냥 봐. 발음도 틀리게 그냥 대강 내 맘대로 봤지. 그렇게 봤어요. 다 알아서. 그래서 글자 몰라,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 글자를 몰라도 무슨 뜻인지를 알아. 문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있어. 그래서 진짜 아는 게 아니다. 본인이 깨달아서 아시는 게 아니면 진짜 아는 게 아니다 라는 걸 먼저 아시고, 항상 이렇게 앞에 경을 보실 때는 이렇게 이거를 보고 먼저 원문만 보시고, 내가 얼마큼 아는가를 먼저 생각을 해보시고, 자기 먼저 보고서 풀이 해놓은 걸 보고 이게 뭔가라고 이제 비교를 해보셔야지. 저도 제가 아는 한도에 내에서만 풀이야. 이게 정답 아니고 당연히 더 높은 경지에서 보면 틀린 소리야. 틀림없이 했거든. 당연하지. 제 풀이 읽어보고 그냥 잊어버리셔. 참고만 하는 거야 그냥. 그리고 진짜는 본인께서 진짜로 입장에 대해서 깨달았을 때 본인이 알아 스스로. 그래서 저처럼 나름대로의 풀이를 하겠지. 제 풀이하고는 다르게 해야지 당연히. 들어있는 지식도 다르고 여러 가지 다르니까 당연히 저하고 똑같은 풀이하면 안 되죠 그거? 제가 말한 거 모르는 사람은 안다고, 그런 사람은 제가 말한 거 그대로 얘기한다고. 왜? 의사 문장에 풀이할 수가 없어. 모르니까. 모르는 건 내가 얘기한 거 그냥 외우고서 그거지. 다르게 풀이가 나와야지 당연히. 비유일 뿐이잖아요. 비유. 정해진 게 아니잖아 이게. 비유야. 지 풀이는 다 비유야. 근데 어떻게 비유해도 본질은 같아. 아는 사람은 바로 알아듣으니까. 그런 다른 풀이가 나와야 되지. 진짜 아는 거는. 진짜 알면 이게 보고 들은 거로 아는 게 아니라고. 안 보고 듣고서 알아주셨을 때, 그러니까 입장에 대해서 허에 가서, 또 입장 꽤 오랜 기간 들어갔다 나오셔가지고 스스로 안다니까. 진도가 뭐고 사람이 뭐 이거 알아요. 그때서야 풀이가 되기 시작해. 조금씩. 그것도 한 번에는 안 되고. 그게 진짜 아는 거다. 그렇습니다. 참고만 하시라. 이런 게 있다는 거를. 그걸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원기포행은 조식수련, 일단 처음 조식수련을 얘기해. 조식도 초학이에요. 조식에서 이제 하단전 수천 완성하고, 그 다음에 초기 관절이 있어요. 초기에 가야 돼. 초기 가면, 그러면 이제 100일 공령되고, 태식 가고 그러거든요. 정인 집중을 해. 그럼 조식처럼은 안 해. 그게 이제 진짜 시작한 거야. 그제서야. 조식까지도 초학이고 하지. 정인 집중하는 단계에서부터 진짜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 공부도. 그래서 이제 실정은 글자 그대로, 실정을 가지런히 한다. 이렇게 봉수님 있는 글자 그대로다. 늘 하지만. 그리고 요거만 가지고 아는 사람은 어떻게든 풀이가 나와. 저도 이게 다 지가 아는 다가 아닌 거죠? 당연하죠? 당연해요. 비유해서 조금 해놓은 것 뿐이야. 생각나는 걸, 그것도. 그때, 그 당시 생각나는 걸 바로. 저는 사실 이걸 많은 예를 들어 설명할 필요가 또 없어. 깊이는 똑같아, 항상. 또 깊어지기 전에.
영혼이 거기서 깊어지기 전엔 비유는 곧 같은 수준이야. 그걸 깊이가 공부예요. 계제예요. 같은 게 똑같은 비유만 여러 개 많이 한다고 많이 하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라고 그게. 많이 할 필요도 없어 그러고. 그런 거 막 학문이라 그거 많으면 시간만 낭비만 많을수록 시간만 뺏기는 거야. 주해 원기 포행은 조식수론으로 단전 호흡을 뜻한다. 시민경의 하나인 상약 삼품도에서는 기를 우주의 무극, 태극, 환극 크게 이렇게 세 수로 돼 있어요. 세 차원으로 돼 있어요. 큰 차원에서 그렇고 그 안에 또 무수한 차원이 나뉩니다. 삼극구조에 맞추어 무극계는 시기, 태극계는 원기, 정차원계는 현기의 세 수로 나누어 구분하셨다. 무극계 체가 없는 신기의 기운을 처음 시작한 기운이라는 뜻으로 시기, 상약 삼품도에 있는 말씀이에요. 태극계의 상천의 기운을 천지만물 이루는 원천적인 기운이라는 의미로 원기, 황극계의 지상계의 기운을 물질에 가까운 혼탁한 기운이라는 의미로 현기라고 명명하셨다. 어느 분이신 건가?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상행 삼품도라는 게 있어. 간단하게 알면 그걸 보고 아는 거야. 사실 주주발로 표현이 필요가 없어. 사실은 핵심 단어만 있으면 같은 거야. 그렇게 표현해서 상행 삼품도라고 해. 상행 삼품. 그게 뭐냐? 우리 세 구조를 뜻해. 똑같아. 거기 무부태고 한국이 있어요. 거기도. 상약 삼품도에서는 원기를 무기라고도 표현하셨는데 여기 어떤 누가 그런 사람이 있어서 제가 일부러 그걸 또 들어서 표현을 했어요. 아 그거 틀리다고 무기 틀리다고 원기라고 그런 사람도 있어. 아 성인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계제도 무지하게 얕으신 분이 그래. 그것은 만물이 보기에는 그 기운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아서 없다고 인식되는 것들이어서 그렇게 표현하신 듯하다. 안 보이지만 있다는 뜻을 강조하시느라 무기라고 표현하셨는 뜻이다. 원기인데 여기 했잖아요. 제가 원기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걸 무기라고 표현해 놓으셨어. 무기라고. 그러니까 이거 보고서는 그거 틀린 거다. 자기 대단한 거 발견한 것처럼 말씀하신 사람이 있길래 제가 얘기는 했어. 또 안 고치고 책을 그러고 냈더라고. 제 쌍둥이의 표현을 빌리자면 뭐라 그랬냐면 팔푼이 같다. 예, 모자라니까 비유가 팔푼이 같아. 글자 그대로. 그런 건데 자기 깐에는 대단한 거 아는 거 있는 것도 계제 차이가 그렇게 있어요. 조심해야 돼. 정말 조심해야 돼요. 실제로 우리 계통 그 말이 있어. 대접받고 이러면 잘못하면 그렇게 사이비 종교 뒤에 확 뛰는 거야. 못난 사이비도 더 심하고 그게. 진짜 이런 진리 하나도 모르지. 뭐 교인들 많아가지고 굽신굽신 해주고 돈 많아지고 하니까는 권력자도 아니고 무슨 정치 집단 행세도 하고 지금 신천지 특히 많아 그런 거. 종교 집단 특히 기독교 쪽에 그 사이비가 많아. 영등계 무슨 게 해가지고 그럽니다. 사람 못나서 그래요. 공부 안 된 사람이 더 그래. 그래서 실제로는 존재하는 기운 덩어리라는 뜻을 양기무중 중고상존 수기무체 최고전진 있죠? 존무수유도 같은 뜻이야. 다 같은 얘기야. 무기라고 한 게 원기를 무기라고 한 게 무중이라고 하고 하는 것이 그 무라는 게 무 자체가 없다는 게 아니고 우리 눈에만 안 보인다는 뜻이야. 그걸 아셔야 돼. 요즘 근데 모르니까 다 유무로 해서 없는 걸 없는 거라고 하고 없는 건 그래서 뭐 신도 없다고 하고 그 지경까지 왔지 지금 유물론 떠들고 완전 반대 방향으로 간 겁니다. 그쪽은 유신론이 맞아. 거꾸로 오직 다 신이야. 물질이라고 하는 거 잠깐 있다 사라지는 거고 오직 양이다라고 양이. 원자 구조도 그렇잖아. 실정은 음양오행으로 곧 1월 화수목금토 일주일 있죠. 우리 일주일 달력 일주간으로 하죠. 그게 상처의 이치에 그대로 달력이 누가 만들었어? 처음에 달력 우리 선조가 내려와서 만드신 거예요. 달력이라고 그랬지. 우리 달력이지. 달력이라고 그러죠. 달력은 뭐야? 음력이지. 음력이 더 맞아. 장단점이 있어요. 양력이라고 해서 태양력이라고 하는 건데 장단점은 있어. 근데 절기하고 농사짓고 천지운행 하는데 달력이 더 맞아. 그래서 신선계 쪽에서도 정신계에서도 그 날짜에 맞춰서 신통력수 가는 거 있어요. 시계법도 그렇고 날짜, 시간 중요하거든. 법을 쓸 때 그게 굉장히 중요해. 만세력이라고 해요. 그게 틀려져 있어 지금. 세월이 지나면서 조금씩 바뀌니까 누가 그 밝으신 분이 성인이 그걸 새로 맞추기 전에는 그게 맞춰야 되니까 만드니까 천자는 등극하면은 그거 천시에 맞춰서 날짜를 달력을 조정을 해서 새로 만들어 조정을 해야죠.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제사도 지내고 모두 그래 맞아 날짜가 제대로 맞는 거야. 점괘 이런 것도 다 그런 거예요. 요즘 그 달력
천시가 틀려 있는 거 그거에 맞춰서 뭐 하면 지 틀린 거예요. 세월이 가면 자꾸 조금씩 틀려져. 그렇게 돼 있어. 하늘의 이치가 그래요. 그래서 천자들이 항상 그 천시에 맞춰서 달력을 때를 시기를 먼저 조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국정을 시작하셨어. 상천에 그 달력에 맞춰 시기에 맞춰서 상천에 제사를 올리고 천재 가장 먼저 천재 올리고 정사를 시작했다고. 정사 나라 다스린 천자로서의 임무를 시작하셨다고. 천자 임무가 그거야. 지대로 된 날짜를 맞추는 거, 역을 맞추는 게 첫째. 그게 맞춰서 모든 게 행해지니까. 그게 맞아야 돼. 천시하고 일치가 돼야 돼. 당연하죠? 그거 먼저 하시는 거. 그 다음에 전에 우리가 그 우선인데 하나님 우선이고 그런데 제사도 그래서 지내는 거야 늘. 제사 당연히 있는 거고. 모르는 놈은 바보. 모르니까 바보가 모르니까 없다고 하는 거야. 모르는 애들이 그래. 없다고 그래. 자기 모르면 아니라고 그러고. 바보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거. 모른다고 해야지 그냥 지가 아니라고 하지 말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칠정은 음양오행으로 곧 일월과 화수목금토를 뜻한다. 세상을 다스리는 정사를 뜻하기도 한다. 칠정이 그 뜻이죠. 정치할 때 그 정이죠. 그 칠정의 정이. 근데 그게 바르다는 뜻과 바른 같은 놈 다 같은 뜻을 갖고 있다고 제가 늘 말하죠. 항상 그걸 또 염두에 두셔야 돼. 우리 우주는 북두 칠성이 칠정을 하나씩 감당한다고 한다. 그거대로 옵니다. 그런 이치가 그대로 다 하늘부터 다 담겨 있어. 천지지도부터 다 알면 그래. 어떻게 없다고 할 수가 없어. 아니 만들어진 것부터 그러니까. 그래서 이의 칠정이란 곧 나라는 소우주가 가지런하게 잘 다스려진다는 뜻이다. 그렇죠? 칠정이 다스려진다. 사람 몸도 우리 육신도 그렇게 이제 칠정으로 다스려져. 오행기를 빼놓을 수가 없어. 천지운행하는데. 날 달력부터 오행 1월 오행이잖아. 음양오행이잖아. 음양오행이에요. 일, 해, 태양, 양, 월, 1월. 그죠? 음양이지 1월이. 음양의 대명사잖아요. 1월이. 건군이 음양의 대명사야. 그 다음에 오행기로 돌아. 절기도 천지인. 속상무겠잖아. 그래서 천지인이 인중천지로 도는데 천지인을 어떻게 무시해. 그죠? 그게 오행기로 하나씩 세시니까 3, 5, 15야. 15일이 한 절기가 돼. 그래서. 하루는 밤낮으로 음양으로 밤낮으로 하루가 되고 안 그러면 타 죽거나 얼어 죽잖아. 쉽게 알 수 있죠? 1월이 운행하지 않으면 천지 운행이 안 돼. 1월이 어떻게 운행해? 오행기로 운행해. 실제로 알면 고묘하게 좀 다 기운이 틀려. 화기, 쏘기, 금기, 화기, 목기가 다 틀려. 그냥 느껴져 그게. 움직이는 주기까지 느껴져. 음양오행으로 우주가 운행해. 그게 칠정이야. 우주도 그렇고 우리도 세상도 그렇고 사람 몸도 그렇게 돌아. 그래서 우리 조식수로법을 궤로 표현해 놨어요. 예, 정식 공부 나가는 순서를 8개로 해서 해놨어요. 비유해서 해놔서 알아먹기가 쉽지 않지. 근데 청군탱 백제종령이 성의하고 같다. 성의 공부하고자 하는 성의 뜻이 있어야 되지. 그래서 해나가기 시작하죠. 청군탱 백제종이 먼저 되면 그 다음에 원기포획 이제 공부자지. 조식수련 시작했잖아. 조식수련 공부자 이 길이 들어선 거야. 그 전에는 하다전으로 지훈이 안 가고 있을 때는 그 폐호흡 공부자 아직 아니야. 사실은 조식수련도 아직 초학 준비 단계. 그것도 진짜는 봉수스님 말씀에 초학이란 게 초학과 숙덕은 공부법이 다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것도 모르는 사람은 조식수련만 공부자로 또 얘기하는 사람도 또 있어. 가메가메 그렇습니다. 가메가메 공부법도 자꾸 바뀌어가고 막 그래요. 공부자인데도 자기가 너무 차이나고 모르면 아니라고 안 믿어. 제 형제들도 그런 판이니까 뭐 말 다 했지. 어렵습니다 그렇게 공부는. 영혼이 커야 알아. 억지로 돼도 안 해. 그래서 아예 봉수님께서도 말씀해 놓으셨죠. 종식 공부는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 라고 말씀해 놓으셨어요. 세상에 따른 공부는 누구든 하면 배울 수 있는 건데 누구든 하기만 하면 되는데 정도 차이 많이 되고 덜 되고 하지만 아예 할 수 없는 사람은 없는데 영희학은 그렇거든요. 바보라도 하긴 하잖아. 성적이 낮더라도 많이 못 가더라도 하죠. 정준수법은 시작을 못해. 아예 되질 않아.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 영웅이놈 저금 아예 안 돼. 그래서 그 말씀도 해놓으셨어요. 아예 관심도 없어 사실. 너무 작은 사람은. 그래서 이 칠정을 다 가지런히 한다. 이게 뭐냐면 이게 그 다음 단계가 사상성도 만방함령이라고 해요. 이 사상성도가 사상은 가운데 중심에 가운데 오방이라고 해. 동서남북 가운데 중이잖아요. 중은 항상 있는데 없는 거예요. 중자가 없어도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없죠. 알 수 없는 존재, 있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없지. 없는 것 같지. 있단 말이야. 근데 하단전 소추천 이거 하단전도 없지 처음에.
있다고 생각하고 만드니까 집중해서 하니까 생기지. 그러면 걔가 시체가 있는 놈이야? 없어. 집중해서 뭐 있으면 있어. 또 뭔가 느껴지고 움직이고 지운 놓으면 없고. 그걸로 원신체를 키워. 원신체는 시체 있는 놈이야. 그러면 안 키워도 맨들어만 놓으면 계속 있어. 들댔어도 이게 있는 놈이야. 그래서 그는 실제로 근데 그것도 무체라고 하지. 수기무체. 원신체를 무체라고 했어. 안 보인다는 뜻으로 사람들이 우리 정창계 중생들이 그걸 모르고 원진체 선신은 모르고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무체라고 해놓은 거. 표현은 무체라고 해놨어. 그래서 근데 그게 원신체를 뜻하는 거예요. 무기도 같은 뜻이야. 집중하고 있잖아. 없어. 집중을 놓으면 없어. 풀어줘서. 그러니까 없는 놈인데 안 믿으면 없는 거야. 실제로 없어. 믿고 맨대로 있다고 믿고 행하면 생겨나도 있어. 있다가 집중 놓으면 없고 있다 없다 자꾸 하면서 자꾸 생겨. 점점 커지고 나머지 덩어리가 딱 생겨. 늘 있어. 있지. 그때는 이제 늘 있어. 덩어리가 거의 늘 있어. 늘 붙잡고 있어. 집중해서 항상 뜨겁고 막 그러다가도 풀면 없어지듯 하는데 있다고. 완전히 다 안 놔. 집중도가. 그게 진짜야. 태양이야. 그래서 실제로 태양이야. 태양이 지어도 해 너머에 있죠? 뜨기 전에 바로 해 너머에 있는 거 안 느껴지는데 속에 쏙 들어가 있으면 모르지. 해 기운도 없고. 다시 나오죠? 그래서 좌우무효로 해. 너무 오래 안 띄우려고. 공평하게 좌우무효 네 수를 나누니까 64, 24, 6시간마다 한 번씩이지. 공부도 해서 좌우무효로 한다고. 그래서 2시간 하면 사이에 비는 시간이 4시간씩 비는 거야. 2시간씩 있고 매번 좌우무효로. 그리고 4시간 사이에 4시간이 그러니까 집중 안 해서 안 돌리는 시간이 있는 거고. 근데 나중에는 안 돌지 않고 조금씩 지가 돈다고. 근데 내가 집중하고 있는 거하고는 확연히 틀려. 태양 해요. 실제로 태양 무지하게 뜨거워. 지금도 제 몸이 뜨거워갖고 빨갛게 이렇게 수프처럼 피야 빨개. 그거는 물집이 아니고 핏집이야. 뜨거운 걸 기운이 몸이 너무 뜨겁잖아. 배출을 해. 전에는 한참 할 때는 항상 요 코끝에 여기 좀 큰 놈이 항상 튀어나와 있었어요. 늘 있다시피 했어. 지금도 늘 있어. 수십 년 있는 거야. 뭐 대구서부터 어느 단계 넘어가면 되게 생겨. 몸이 많이 뜨거운 거야. 지금도 뜨거워. 그러니까 불 안 떼고 살아. 저 근 20년 가까이 불을 안 떼고 살았어요. 지금도 안 떼고 살아요. 집안의 온도가 밖에 더 차. 전에 공부할 때도 그랬어. 밖에는 해 뜨고 어쩌고 하면 기온 때문에 괜찮은데 집안에는 찬기에 닫혀 있잖아. 햇빛 기운 안 들어오고 얘를 덜 들어오고 안에가 차. 공부 끝나고 밑에 내려가서 문 열면 찬기가 나와. 방 안에서 찬기가 문에 나와. 그 얘기를 제가 후배들한테 했더니 저희 집에 온 적도 있어. 그래가지고는 나는 앉아서 그때 이제 다니면서 할 때라 노트북 켜놓고 하면서 작업을 문서 작업 글 쓰는 거니까 창작이니까 그걸 했어요. 소설 썼는데 그 얘기도 몇 명이 와서 보고 갔어. 와갖고는 덜덜덜 여기 왜 이렇게 추워요? 밖이보다 훨씬 추워. 사실은 밑에 통으로 얼어 있다고 바닥에 뒤에 웅덩이로 뒤로 산인데 파도해야 되는데 그걸 암차가고 맥혔어가지고 몰랐어. 쯤에는 열어가지고 물이 통이니까 얼잖아. 통으름이야. 방 안에가 한참 겨울 때 한참 땅속에 가리고 있으니까 햇빛 직접 안 다니까 안 녹죠. 딴 데 다 녹아도 걔는 마저까지 안 녹아. 오랫동안 안 녹아. 그러니까 통은 냉동고야. 냉동고예요. 밖에보다 훨씬 춥지. 밖에서 사람들 공부하고 밤새 공부하고 아침에 내려와서 문을 열면 찬기가 진짜 냉동고 이런 거 똑같이 확 몰려 나와. 그렇다는 소리 어쩌다 이제 후배들한테 했더니 거짓말이라고 생각했는지들 온 거야. 와서는 그러고 가고 한 놈씩 채워오대 후배들이. 그리고 나는 거기서 아무렇지 않게 앉아가지고 옷은 좀 두껍게 입어야 돼. 근데 많이 추면 그냥 옷만 갖고는 안 돼. 지금 마찬가지지만 내 몸 안에 열이 실제로 나야 돼. 그래서 산에도 차갑게 겨울에 공부하는 거예요. 추우니까 집중해갖고 단전에 집중하면 열이 나와. 열기가 퍼져 이렇게 몸으로. 수술연도 그래서 해보면 알아요. 그렇게 뜨거워 몸이. 그러니까 항상 물에 자꾸 들어가지. 물에서 여름엔 저도 물통 방 안에 넣어놓고 컴퓨터 앞에 앉았어도 물통 속에 들어 앉아 있어요. 더워서 선풍기 갖고 대도 안 해. 에어컨은 아예 없고 안 쓰고. 지금 겨울이집니다. 지금 이제 겨울이지. 지금 1월 말인데 물 한 번도 안 떼요. 가스비도 별로 안 나와. 그래서 불 안 떼니까 밥 해먹은 데만 쓰니까 많이 나와요. 7,000원. 저번 달에 4,000원. 자동이체로 돼서 고지서만 나오는데 그거밖에 안 나와요. 먹는 거만 쓰니까. 물 대표해서 세상 그런 거 아예 개념이 없고 몇십 년을 산에서 그렇게 생활해 왔더니 이 산에서 얼음 깨고 한겨울도 얼음 깨고 빨래하고 세수하고 물 들어가서 기본적으로 불법이에요. 산에서 거주하는 게. 가서 물 뜨고 세수하고 빨래하고 죄해야 돼. 빨래 안 할 수 없잖아. 몸에 땀이 난다니까. 공부하면 흠뻑 젖기도 해 땀에. 그래서 러닝이고 보면 허우에 물에 들으면 땀이
소금이야. 미끈미끈하고. 안 빨을 수 없지. 땀에 젖으니까. 빨래도 기초기구로 해야 돼. 운동 갔다 오면 땀, 역시 움직이면 또, 무거운 거 메고 움직이면 더구나 땀 팍팍 나잖아. 산 올라와야 되잖아. 또, 계곡까지 내려가서 물 저거 하고, 물 계곡에 보이니까. 그, 천국 공부짜리는 꼭대기니까 올라와야 되죠? 운동은 맨날 그러니까 체력이, 기초 체력은 대단하지. 그러니까 단단하지. 그래서 실정은 공부가 이렇게 운행이 잘 되고 골고루 잘 가고 있다. 실정을 가지런히 한다 그랬잖아. 이게 이제 사상성도 이게 기운 뚫어가는 거야. 열. 응? 다 뚫으면 이게 사상성도고. 동서남북 하단전 소주천 뚫어요. 동서남북으로. 네, 하단전 소주천. 여기 그림 그려서 제가 이렇게 해놨어요. 하단전 소주천. 요게 사상성도입니다. 그래서 요 다음 이제 실정, 원기포행 이제 시정했죠? 이제 시정 해나가는 과정인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원기포행도 조금씩 돌리는 거죠. 다 뚫은 데까지만 돌고 자꾸 기운이 쌓여서 더 쌓이면 다음 거 또 뚫고 이렇게 뚫어가는 거야. 뚫어갈 때마다 계급이 올라가. 예, 계급입니다. 실제 자기 원신체가 자꾸 생겨요. 원신이 커져. 체도 생기고 영혼도 커지는 거야. 그만큼. 갈수록 어느 단계 계제별로 있어. 저것도 다 해놨어요. 또 능력도 생기고 막 그래. 몽수님 미륵비전 정수로 뭐쭉 있어요. 그 계제해도 있고 계제풀이 되는 거 저거 그랬어요. 당연히 있었다. 지금 없는 것처럼 그러고 있지만 그 공부를 하셔야 돼. 가서 뭐 어쩌고 교회 어쩌고 그거 다 소용없어. 내 공부해야지. 내 영혼이 크나 안 크지. 덕육을 해야 그런 건데 봉사하는 건 좋아. 그런 건 잘하는 거야. 봉사는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봉사해야 돼. 그러고 기독교는 자기 집단지 유지가 좀 강해. 다른 데 배척하고 장점도 있지만 단점은 크다고. 어쨌든 자신 스스로 행하는 게 최고다. 시간 낭비 그런 데 하지 말고 단체 어쩌고 필요 없어. 단체 수행을 먼저 해. 수행을 해서 자격을 얻었을 때 성통까지 해야 좀 알아. 성통 그걸 견성이라고 해. 불교에서 사견성입니다. 그게 정사계 초견성 재견성 불교 요즘 그렇게 얘기했는데 진짜 견성 사정성통 정사계 이게 견성이에요. 그러니까 우주 이치도 알고 하라. 임금왕자 그것도 알고 그 뜻도 알아. 아무도 보고 들은 거 없는데 알아. 그렇게 그거 되신 다음에 뭐 사람한테 뭐 조언도 할 수 있는 거고. 이치를 알아야지. 하나도 모르면 떠들면 지살난 척밖에 더 돼. 세상 사람 되게 그렇거든. 정말 조심해야 돼. 거기까지 갈 때까지는 꾹 닫고 자기 공부만 하시는 게 최고 잘하는 거야. 그들이 사실은 그런 거 아무것도 일도 안 하고 신선도 상천에서 신선도 무관해서 전문 수련 신선하잖아. 저 산에 들어서 수십 년 집안에서 출가해가지고 산에 가갖고 집안일이 뭐 하나도 안 하고 공부만 했죠. 어느 단계에 가면 그렇게 갈 때 그렇게 가야 돼. 그래야지 공부도 돼. 안 쉬워. 그런 과정 중에 거쳐가는 거예요. 다. 그거 하셔야 돼. 관심 있으신 분들. 예. 그거 빨리 그거 가라고. 성인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봉원 스님께서도 최소한의 생계, 돈 버는 거, 활동, 최소한의 생계만 유지하고 돈도 많이 벌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정신 공부에 매진해라. 주목적은 정신 공부고 사람의 목적 영혼 키우려고 사는 거야. 진짜 인생도 다 그래서 사는 거야. 인생이 목적이 만물이 모든 생의 목적이 정신 영혼 키우는 게 있어. 그래서 구조도 그렇고 그렇게 만들어졌어. 척추부터 다 구조가. 지금 그 세상이 좀 그쪽이 아닌 반대라. 응? 마지막 말씀 시험하고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시전기라 그러고 있는 거야.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어 지금. 그러는 거야. 지금 세상에 오른 거 아니야. 완전 잘못된 세상이야 지금. 자본주의부터 자본주의 인류의 자본주의 공산주의도 마찬가지. 인류의 걔네들이 무지하게 많이 죽였어. 그쵸? 공산주의도 알죠? 많이 죽이는 거 알죠? 자본주의도 불로소도 가장 불공평한 거잖아. 불로소도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게 어떻게 합법이야? 그게 합법화돼 있잖아. 은행 이자 은행 자체 장점도 있는데 단점이 훨씬 커. 그거 보면 어떻게 자본주의 빈부격차 무지하게 심해지고. 근데 지금도 자본간이 가장 많이 죽이는 놈들이 지금 세상 막 불지르고 만물 무지하게 죽이고 사람 인구 5억으로 남기고 다 죽인다고 하고 전쟁 수태 일으키고 우크라이나 전쟁 그놈들이 일으킨 거야. 뒤에서 조절해가지고 왜 그렇게 했어. 저 지금 미외차 대전이고 다 그렇게 조장한 거야. 나폴레옹 그 전쟁도 뒤에서 돈 밀어줘서 시킨 거나 마찬가지. 돈 없는데 어떻게 전쟁을 해. 그렇게 조작되어 왔어요. 그런 거예요. 걔들이 득세한 뒤로 지금 세상이 완전 개판 말세야. 실제로 장기 어쩌고 매매 전 세계에서 200만 명씩 실종되고 있어. 우리나라도 9만 명이 실종되다가 지금 한 10만 명 실종되고 있어. 지금 해마다 뉴스에도 안 나오지? 그 지경인 거야. 지금 얼마나 젊은이를 몰라. 지금 가끔 문자 메시지 띠릉띠릉 와. 전에는 치매 노인들 찾아달라고 띠릉띠릉 왔는데 지금은
막 40대 막 여자들은 그러고 실종돼. 치매 다니는데 왜 실종이 돼? 멀쩡한 사람이. 그죠? 그럴 리가 없지. 아, 40대가 요즘 40대가 얼마나 젊고 정신이 있는데 핸드폰 쥐 있고 했는데 왜 무슨 실종이 왜 돼? 실종이. 그 지경 왔어 지금. 중국 놈도 지금 들어와줬다고 그랬대. 놀인데 정보까지 다 돼가지고 혼자 살고 특히 여자 위주로 찍히면 옛날에 그 살인 청부 찍히면 죽은 거랑 마찬가지 같은 이치야. 이게 사람이 찍히면 노려가지고 사라져도 주위에서 안 찾을 만한 사람 특히 여자를 위주로 찍어가지고 백주대낮에도 칠고 가려고 그랬다가 잡히고 그랬어. 그 지경이야. 그게 유튜브에까지 나왔는데 그거 안 잡아? 지금도 그러고 있어. 정치권에서부터 이 새끼 화내 쏘고 지금 그렇단 말이야. 세상 그 정도 말세야 지금. 유튜브에도 요즘 무인 카메라 많아가지고 많이 나오잖아. 유튜브에도 보면 길거리에서 가다가 여자고 뭐 차 세우고 싣고 가마 잡으러 왔다 누가 막 보여줘서 저거하고 그런 거 많이 나와 유튜브에. 그 지경이야. 브라질 그쪽 특히 치안 나쁘다 그러면 나쁜 동네 더 있어. 우리나라는 무지하게 좋고 치안이 아직은.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 막 실종되고 있다고 지금. 우리나라도 그거 안 잡고 정치권에서 안 잡아서 그런 거야. 검찰 새끼들 일 안 해서 그런 거라고. 검찰 새끼들 특히 더 앞잡이야. 검찰 권력 잡은 놈들이. 그래서 우리나라 검찰 개혁이 전혀 안 돼. 몇 대 대통령 몇 대를 이러면서도 안 돼. 검찰 개혁이. 대통령제인 나라에서 대통령이 최고 권력자인데 안 돼. 앞잡이들 때문에. 몰라 지금 사람들이 지금 앞잡이 백년 전쟁이라고 있는데도 그 지금 여기서 얘기 또 나오면 지금 그만할게. 그 얘기는 자꾸 했으니까. 그런 세상이다 지금 현재가. 근데 지금 그게 말세인데 말세라 그런 거고 끝에 다 왔어. 해 뜨기 직전이야. 봉수께서 말씀하셨어. 불과 몇십 년 뒤에는 확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태극기로 나갈 거예요. 진짜 좋은 세상 와 있어요. 정신 공부하세요. 다른 거 저거 하지 마시고. 올바른 생각으로 가다 죽으면 또 와서 정신 공부 뿌리 막 하고 있으면 다음 생에도 또 정신 공부해. 그래서 바로 이제 앞으로 한 800년 정신 공부하는 세상이 될 거예요. 거기서 또 태어나서 오시면 정신 공부 그렇게 쭉쭉 하다가 태극기로 바로 가시는 거예요. 태극기 가면 먼저 시간에도 얘기했어요. 먼저 시간 그것도 보세요. 다시 못 보셨으면 요거 전 거 그전 요몇 전 거 몇 천 거 좀 있습니다. 제 거 보시다 보면 얘기 나올 거예요. 유토피아라고 하는 그런 세상 왔어요. 유토피아가 그래. 태극기가 가면 유토피아인 거야. 젊은 몸으로 수명 없이 자기 살고 싶은 만큼 살대. 젊은 몸으로 18살 그 젊은 몸으로 싱싱한 몸으로 1000년이고 2000년이고 자기 살고 싶을 때까지 살다가 이제 다른 생을 살아보고 싶어 그러고 죽고 다른 몸 육신 갖고 살러와 다시 그러고 사신다고. 안 죽을 수 있어. 육체도 안 죽어. 정신은 당연히 안 죽는 거고 죽어도 다시 살러오는 거고 다른 육신을 얻어서 살러오는 거고 정신은 불사신이야. 우리 영혼은 항상 당연히 불사신이고 육신은 공부하느냐고 이제 이런 육신을 자꾸 와서 그래. 우리가 영혼이 들큰 영혼은 그런 거고 원래 성인 있고 내 참나가 있어. 우리의 씨가 따로 있어. 내 육신은 여기 안에 속에 있어. 같이 있어. 양심이라고 우리 생각하는 그게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맞아. 내 마음이 내 욕심이 내가 그 마음이 나를 주관하고 살잖아. 주지하잖아. 그러면서 배우는 거야. 많이 모자라 근데 막혀 있고 이게 흐려져 있고 내가 자꾸 욕심 부리려고 그래. 그럼 속에서 양심이라는 놈이 하기 싫어하고 하면 안 된다고 자꾸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놈이 있어. 내 죄를 저지르는 할 때 욕심 부릴 때는 그걸 묵살하고 하지 않는 거야. 그 양심 소리 묵살하고 욕심이 하자는데 하는 놈이 마졸 해서 마귀로 나가. 남의 해치고 빼앗고 그거 쉬워. 마귀로 나가는 꼬모적 애들은 참해가지고 둘이 싸운다 그럴까? 아는 게 그게 진짜나. 하늘에서 이런 원래 나예 수호령이라고 하는데 그 나라고 같이 있어 뭐. 참나를 깨달았다는 게 그 나라를 깨달았다는 뜻이야. 내려와 있어. 경에도 다 있어 말씀이. 그래서 내가 통해서 알면은 연결이 돼. 통하면 여기가 정사계부터 먼저 가셔야 돼. 통하면 어느 정도 연결이 돼. 확연히 알지는 않는데 잘 연결이 돼서 그러면은 늘 간주하는 내가 있어. 그럼 죄를 덜 짓게 되고 자꾸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만 가매 그러는 겁니다.